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3일. 아주 의미 있는 날이죠. 네. 오늘 종합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발빠르게 어떤 대책들이 나올지 미리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Q&A 여러분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친환경 산림 세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집안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날씨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야외로 나가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채널A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만큼 서늘하진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래도 보이시죠? 이렇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2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1에서 3도 차이지만 볼에 닿는 바람결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 남부로는 비 소식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보다 날씨 정보에 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제주와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50mm 이상의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정오 무렵엔 남부지방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밤 남부 내륙의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 제주와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충청 이남과 경기 남부, 영서 남부로 확대되겠고요. 모레는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전국에서도 비가 오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전남해안과 제주 많은 곳은 120mm 이상, 전남과 경남에도 최고 80mm가 더 내리겠고요. 충청과 경북, 전북엔 10에서 50mm,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은 중부는 서울 28도, 청주, 대전 27도로 한낮에 다소 덥겠습니다. 반면 남부는 비가 내리면서 창원, 대구 24도, 울산 23도에 머물러 선선하겠고요. 동해안도 강릉 24도에 머물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전국에 비가 지나고 난 뒤 늦더위는 조금 누그러들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교차 큰 가을 날씨, 초가을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 들쑥날쑥 기온 변화에 감기에 걸리기 쉽죠. 가을 제철 고등어는 면역력 기능이 탁월합니다. 그 밖에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노화 방지 기능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점심 메뉴로 고등어 요리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자, 무엇이든 Q&A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자고 일어나니까 집값이 1억이나 네. 뛰었다 이런 소식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 정도로 집값 폭등이 핫 이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8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오게 될 텐데요. 사실상 마지막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 대책을 내놨는데 잡지 못한다면 거의 사실상 다음에 내놓을 카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고강도의 규제책이 나올 예정인데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규제, 두 번째는 공급 확대, 세 번째는 이 금융 대출 규제인데요. 실은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수도권에 30만 원 확대라든가 서울 내에 얼마 확대, 대출 규제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얼마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세금 규제고 바로 종합부동산세, 이 종부세율을 얼마나 강화하느냐. 이것이 오늘 이제 오전에 나오게 될 최고의 핫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예상되는 바로는 지난 노무현 정부였죠. 참여 정부의 최고 세율이었던 3%까지 다시 확대를 한다. 그다음에 구간에 있는 구간 종부세 세율도 다 올린다 이런 건데요. 제가 쉽게 좀 예를 들면은 현재 시가 한 24억 원 하는 집, 다주택자면 다 합쳐서 24억 원. 이 경우에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한 590만 원, 600만 원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바뀐 이제 새롭게 나올 이 강화된 종부세 안을 적용을 하면 1,000만 원이 훌쩍 넘게 되는
이 정도로 강화된 이 종부세 안이 오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2배가 되네요. 거의 예. 2배 이상이 예. 되겠죠. 네. 특히 이제 세율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보유세 상한선까지도 함께 만지게 되는데 우리가 집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2개 있습니다. 네. 바로 재산세와 재산세. 고가주택과 예. 다주택자는 이 종부세, 종부세. 네.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데 현재의 보유세는 상한선이 있어서 내가 이달에 올해 뭐 1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다음에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150만 원, 즉 150% 이상은 안 내게 잘라냈어요. 근데 이번에 종부세 세율을 높이면서 그러면 이제 상한선이 있으면 또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한선도 한 300%까지. 아. 그러니까 2배. 이달에 1,000만 원을 냈다. 그러면은 집값이 올랐으면 내년에 2천만 원까지도 낼 수 있도록 이 보유세 상한선도 확대하는 방안까지 함께 나올 수가 있어서 과연 이제 오늘 나오게 될 이 종부세 세율, 그다음에 상한선 확대, 이 첫 번째 세금 규제 강도가 실은 오늘 나오게 될 8번째 부동산 규제책의 거의 하이라이트다. 이것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도 논의되고 있죠? 네, 이제 현재 앞서 말한 이제 그 종부세 세율을 최고 3%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3%의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집값이 거의 한 뭐 100억대 이상이 돼야 이제 네. 최고 세율이고 물론 구간 세율을 높이는데 근데 이외에 지금 나오는 것이 다주택자, 특히 3주택 이상 하는 사람은 이제 중간중간에 추가 세율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30억이라고 하더라도 뭐 가령 0.5%포인트라든가 0.6%포인트의 추가 세율을 더 얹게 되면 네. 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세부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이 방법도 이제 생각하고 있고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1주택의 초고가 주택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이 부담을 더 지우는 그래서 아예 현재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이거든요. 네. 근데 9억을 낮춰서 1주택자도 뭐 6억까지도 낮추는 방안도 나올 텐데 실은 1주택자까지 건드리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또 하나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인다. 약간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쉽게 말해서 현재 종부세를 내는 과세 표준 기준은 공시가격에서 뭐 6억 원을 빼고 남은 돈에 이걸 다 가격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80%만 반영을 하거든요. 이것도 다 없애자. 네. 앞으로는 그냥 다 100%를 반영하자. 그리고 아예 공시가격도 현실화하자. 뭐 이런 가격이 총망라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시장 예상하는 만큼의 초고강도 세금 규제가 첫 번째죠. 나오게 된다면 글쎄 상당한 파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동시에 높일 경우에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는 세율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제가 앞서 말했지만은 거의 이제 2배 이상은 이 첫 번째 안대로가 나오게 되고 뭐 이게 뭐 국회까지 가고 잔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정도로 이제 강력하고요. 실은 이제 세금 규제에 좀 덧붙여서 하는 것들이 네. 현재 이 똘똘한 한 채 프레임이 있습니다. 즉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런 규제가 워낙 많으니까 아예 이제 돈 있는 분들 큰 자금들은 강남에 뭐 20억, 강남에 30억 한 채만 그렇죠. 탁 사는 이 똘똘한 한 채 프레임이 있거든요. 질이 좋은 집 한 채를 갖자. 이런.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지방에서도 큰 돈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규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혜택들을 좀 줄입니다. 가령 현재 1주택자는 양도세가 2년을 실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거든요. 네. 안 된다. 3년까지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년 내에 팔 경우 이 세금을 강력하게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주택자라 하더라도 1년 미만에 샀다가 바로 판다. 네. 양도 차익의 50% 반은 세금으로 떼라. 2년이 안 된다 하더라도 40%는 세금으로 떼라라고 해서 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상당 부분 같은 규제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주택이 몇 개냐가 아니라 전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금액이 얼마냐. 이쪽으로 좀 맞춰지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예, 드네요. 초점이 맞춰질 것 예. 같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어제 고용 지표가 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뭐 8월 작년 대비 겨우 3,000명 늘어나는 수준에 이제 끝나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당국, 기획재정부 또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정책 실패, 뭐 최저임금, 52시간 시간 근로 단축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그 현장 이 상황의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온 이근재 씨는 최근 가족 같던 종업원을 줄였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데다 경기 악화로 손님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배달을 하는 날도 많습니다. 어머님이 아침에 한 11시 반까지 해주시고 가는데 그래서 어머님이 올해 90인데 되게 미안하죠. 내가 2배를 해야죠. 어떤 게 좀 늦었어요? 내가 새벽 6시에 일어나갖고 여기 7시 나와서 청소 싹 하고 그다음에 점심에 배달도 다니고.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의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는데요. 숙박 및 음식점업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만 9천 명, 도소매업은 12만 3천 명 줄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이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며 속도 조절 방안을 당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 등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 추경에 이어 지자체 추경 42조 9천억 원을 편성해 연내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지난 1년 동안 50조 이상의 일자리를 투입했잖아요. 결과가 없잖아요. 효과는 없을 거다. 정부 정책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채널 A 조현선입니다. 주부들을 위한 알짜배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입니다. 네. 자, 우리가 세제를 뭐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다양한 세제들이 있는데 이런 화학 세제들이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까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네. 친환경 세제 많이들 쓰시는데요. 그렇죠. 친환경 하지만 사실 또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시간이 좀 없어도 돈이 좀 없어도 만들어 쓸 수 있는 간편 천연 세제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산림 완벽 정복 만능 청소 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실 두 분 인사드립니다. 먼저 곽지연 산림 전문가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최은정 과학교육학 박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박사님 친환경 얘기하는데 친환경 살림이 그만큼 중요해진 이유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가정에 뭐 찌든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로 세제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세제 속에는 뭐 인공항료라든지 계면활성제 같은 이제 나중에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체에 또 유해성이 있는 그런 네. 이제 물질들, 더구나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우리가 흔히 환경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물질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되도록이면 이제 좀 덜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구나 네. 강물은 흘러갑니다. 흘러가면 예. 제가 아침이라 아직 조금 목소리가 안 아니, 너무 키를 높게 잡으셨어요. 네. 근데 흘러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네, 바다로 바다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다에 있는 많은 생물들이 이제 이런 그렇죠. 그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되게 되고 결국은 우리 입으로 다시 입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네. 그래서 환경도 지켜야 하고 또 우리 가족의 건강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친환경 세제에 대한 요구가 더 이제 절실한 거죠. 네. 그렇죠. 환경을 많이 생각해야 네. 네. 결국은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네, 맞습니다. 주변 환경 자체가 형성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친환경 살림법을 좀 네. 소개해 주시나요? 오늘 네. 집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요. 네. 어렵지 않게 예, 그래서 예. 느리지 않고 친환경 세제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네. 일단 그 재료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친환경 세제에 대해서 사실은 몇 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네. 재료 자체가 좀 특이하니까 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비법 예. 재료가 뭔가요? 재료 아주 특이할 네. 거예요. 뭐죠? 무엇이냐면요. 네. 삼겹살 드실 때 짝꿍이 하나 있어요. 아, 소금. 소금. 아닙니다. 소금으로도 김치. 기름. 김치. 기름. 네. 쌈장도 있어야 기름, 되고. 네, 여러 가지가 쌈장. 있는데. 네. 다 그걸로 살림에 뭐 활용하실 수도 쌈장을 좀 있지만 풀어서 이렇게 세제를 하나? 오늘은 그거 아니고요. 네. 짝꿍, 삼겹살의 짝꿍이에요. 네. 바로 무엇이냐면요. 상추. 상추입니다. 상추를 가지고
만능 상추 세제를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 파격적인데요? 상추로 많은 분들이 세제를 보시면서 만든다. 네. 야 이건 좀 억지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이제 하다가 상추로 세제를 근데요. 상추 전혀 이게 감이 안 오는데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요, 이거 한 많은 번만 분들이.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면 상추가 그렇게 살림하는데 좋았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상추는 여름철 지나고 뭐 이렇게 조금만 보관을 하면 금방 시들시들해지고요. 그럼요. 예. 물러지고 까맣게 되고 막 그러거든요. 안 그래도 맞아요, 어제 맞아요. 제가 상추 쌈을 먹었어요. 그러세요. 예. 마침 또. 막 사다가 먹어도 네. 사실은 이렇게 물에 잘못 씻어도 물러져요. 그렇죠. 짓물러지기도 네, 하고 네. 금방 이제 쉬 상하는 채소가 네. 또 상추거든요. 예. 만약에 그렇게 방금 사왔는데 좀 물러졌으면 그거는 그 얼음물 있죠. 네. 찬 얼음물에다가 상추를 잠깐 담갔다가 하면 얘네들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요? 네, 그렇게 아. 드시고요. 만약에 조금 보관을 오래 해서 네. 한 일주일 넘었다 근데 까맣게 이렇게 네, 맞아요, 변색됐으면 맞아요. 그건 사실 그냥 버려야 되거든요. 아. 네,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뭐예요? 그 만능 상추 세제예요, 이게. 얼핏 네. 보면 뭐 보리차 같아요. 그렇죠. 마실 수도 있는데 네. 정말 먹어도 될 만큼 굉장히 친환경입니다. 상추를 우려낸 물인가? 네, 어떻게 만드냐면요. 네, 네. 이거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네. 일단은 상추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상추가 있어야겠죠? 네, 시든 상추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 제가 이제 상추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진짜 그냥 그냥 샀던 상추고. 네네, 그냥 요- 샀던 상추 좀 시들기도 했죠. 네네. 그다음에 상추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어떻게 된 한번 거죠? 말려주세요. 아 말린 거예요? 이거는 네. 말려주신 건데요. 그냥 전자레인지 한 3분 정도만 돌려주시면 이렇게 시들시들해졌네요. 어느 정도로 말려집니다. 아니면 나는 이런 그냥 상추 종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고요. 전자레인지에 지금 한 3분 정도, 예. 30초, 30초 이렇게 나눠서 돌려준 거예요. 네. 식품 건조기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즘 볕이 좋은데 네. 그냥 햇볕에다가 말려주셔도 네, 되거든요. 일단 상추를 말려야 되는군요. 네, 말려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좀 마른 상태가 됐는데 요거를 좀 잘라주셔도 되고요. 네. 그냥 찢으면 이용해 되죠, 주셔도 뭐. 되고요. 찢어주셔도 되고요. 찢어서.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거 네. 중요해요. 물인가요? 에탄올이에요. 에탄올. 네, 약국에서 파는 그 소독용 에탄올 말고요. 우리 아무래도 상추 이용하니까 네. 집에서 담금주로 사용하는 예. 식품용 에탄올 있거든요. 아, 이거 소주잖아요, 소주, 그죠? 네네, 맞습니다. 발효 주정이라고 네, 하시면 아마 네, 다들 아실 네. 거예요. 요거를 부어주시면 돼요. 상추를 우려주는데요. 상추를 사실은 좀 오래 우리셔도 됩니다. 뭐 한 예, 예. 2주 정도로 우리셔도 되는데. 이거 한번 부어주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예. 상추에다가 네네. 상추에다가 그냥 만드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네, 이렇게 넣어서. 마른 상추 넣어주시고요. 네. 네, 이렇게 충분히 에탄올을 에탄올 부어주세요. 부으면. 네, 충분히 부어서 젖을 놔두면? 정도로 네. 그렇게 하면 아.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네. 우려주시면 됩니다. 얼마나요? 원래는 한 2주나 열흘 정도 우려주시면 훨씬 더 좋고요. 한 네. 3일 정도만 우려도 충분히 이렇게 색깔이 많이 우릴수록 좋다. 네, 우러나오거든요. 야, 요거 보니까 네. 언뜻 그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추주. 상추주. 네. 사실 뭐 상추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탄올에다가 네. 상추 넣어가지고 뚜껑 닫아서 네. 놔둔 거네 이게 네, 보니까 네. 일주일 정도. 네. 예. 요거 근데 이렇게 이렇게 건져주시면 돼요. 건져내고. 건져내니까 아까 여기 예. 병에 있던 그 물 색깔이 나오네요. 그러네요. 진한 네. 물 색깔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아까 말렸던 상추 아닙니까? 그렇죠. 담궈 놓으니까 상추가 살아났어요. 원래 상태로. 네, 네. 그렇다고 네. 드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예. 드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먹으면 안 되지만 먹어- 진짜 원래대로 아니, 살아났네 이게. 뭐 굳이 저는 또 술 좋아하니까 살짝 먹어도 근데 이 만능 상추 세제가 예. 실제로도 효과가 있을지 그게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어떤 효과가 지금 이제 있을까? 당금주를 활용하셨잖아요. 네. 보통 이제 소주 같은 경우에는 한 18% 그 내외의 농도이지만 네. 당금주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서 40%까지 농도가 대단히 높기 도수가?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잘 그 상추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유효 성분들을 잘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농도가 네. 높은 만큼. 어. 그런데 이제 상추 속에 있는 수용성 영양소들이 빠져나와 있는 상태이고 더구나 또 이제 에탄올 자체가 워낙에 우리가 아주 강력한 용매로
대체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물질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가정에서 찌든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잘 녹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그럼- 보니까 이제 그 원래 그 병에 들어있던 그 상태의 물이 됐어요. 근데 예. 그 상태의 물보다 더 진해요. 아마 더 오래 담궈둔 게 아닌가 네. 그런 그러네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요걸 가지고 예.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궁금하시죠? 네, 그 전에 상추 세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자막을 통해서 다시 예. 한번 상추 세제 만드는 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다시 레시피를 알려드리지 않을 정도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쉽죠. 정말 간단합니다. 간단한데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만능 상추 세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이게 있을까요? 중요한 거죠, 이제. 네. 예. 이제 우리가요 매일매일 하루에 3번 하는 게 있죠. 2번 하는 거. 밥 먹는 거, 밥 먹는 거 네. 그럴까요? 밥도 먹고요. 밥 네. 먹고 나서 반드시 이거 해주셔야 되잖아요. 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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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치질 양치질이었습니다. 네. 만능 상추 네. 세제 활용법 첫 번째 정말 네. 효과 좋은 거는요. 네. 칫솔 소독에 사용. 칫솔 소독이요. 칫솔이요. 네. 오, 칫솔에 세균이 있습니까? 네, 저 MC님들은 예. 칫솔의 세균이 아주 많다는 거는 지금까지 생각을 혹시 못하신 건 아니시겠죠? 아니 왜냐면 우리가 3번이나 쓰고 수시로 닦고. 장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세균이 그렇게 번식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렇죠. 얘기하셨잖아요. 네. 치약의 그 성분들이 네, 세균 네. 없애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 치약을 발라가지고 썼던 칫솔이고. 네, 네. 그냥- 그렇긴 한데 보통 이제 쓰고 나서 이렇게 물로 헹궈가지고 네. 욕실에 이제 두게 되잖아요. 욕실에 근데 둘 수밖에 없죠, 세면대 옆에. 네, 네. 워낙에 습도가 높고 한 그 환경이기 때문에 세균이 대단히 쉽게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우리 그 제작진 분 중에 이제 네. 한 분의 그 칫솔입니다. 되게 그런데 새 거 같은데? 네, 그 아주 이제 몇 번 사용하지 않았다고 세균이 네. 별로 없으실 거라고 예. 아주 자신만만하게 내놓으신 거거든요. 예. 진짜 딱 모양 칫솔 모를 보니까 얼마 야. 안 쓴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얼마나 세균이 있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사이를 작가님 아, 다운 여기서 또 모습을 실험을 하네요. 있습니다. 예. 잘 한번 예. 아, 칫솔 모를 네, 닦아서 네. 이 제작진이 사용하는 칫솔입니다. 네, 사이사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개인의 네, 프라이버시가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지금- 사용했던 칫솔인데요. 지금 근데 거의 또 좀 많이 현재로는 건조한 상태라서 아, 그래. 네, 잘 많이 말렸네 없을 또.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한번 이 사람은 잘 말린 상태인데 보통은 축축하게 젖어 있거든요. 왜냐면 아침적인 저녁으로 닦다 보니까. 근데 축축하게 젖어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오히려 더 그만큼 세금에 노출이 많이 되겠죠? 세균이 더 많이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균은 항상 이분법으로 번식하기 때문에 아주 비약흡수적으로 2, 4, 8 네. 이렇게 야. 네. 16.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증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자, 시약에다 넣고 이게 이제 걱정이 수치가 많이 나오면 앞서네요. 정말 네. 진짜 누구 건지 밝힐 수가 없어요. 과연 수치가 어떻게 지금 나올까요? 이제 지금 이제 카운트다운 하는 거죠? 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세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측정기 자체에서도 이제 가끔씩 오작동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보통 평균치로 생방송인데. 재거든요. 자, 네, 그런데 409요? 오유, 네. 와, 409면은 높은 거죠? 어느 네. 정도인 거예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칼이나 도마 같은 경우에 네. 한 이제 200 RL로 이하로 이제 200 미치고. 네, 200이 이제 기준치거든요. 네. 근데 네. 400이니까 이제 기준치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죠. 변기가 참고로 얼마 정도 나와요? 변기가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에 네. 거의 한 1000 RLU 정도 나옵니다. 1000 나오고. 네, 1000 나오는데 보통의 이제 가정 변기 같은 경우에는 네. 한 400 RLU 기준 정도 되니까 혹시 그 네. 야. 이 닦는 게 아니라 변기 닦던 칫솔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409. 사실 이제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네. 생방송이 이런데요. 그 이제 직전에 쟀을 때는 약 한 4000 RLU 정도 같이 나왔습니다. 네. 야. 좀 들어오게 됐을 때? 네. 그럼 그럴 도대체 이 정도로 안에 어떤 세균들이 있는 거예요? 네, 뭐 대장균을 비롯해서 네. 녹농균이라든지 살모넬라균이라든지 그런 많은 세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야, 정말 이 오염된 칫솔 우리가 더 깨끗하게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아니. 근데 칫솔을 네. 우리가 쓴 다음에 네. 물로 막 씻잖아요. 깨끗하게. 네. 그래도 이 세균이 남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거나 뭐 이런 게 칫솔 사이사이에 끼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습도가 높은 욕실에서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세균이 번식할 수가 있고요. 더구나 우리가 이제 또 항상 화장실에 변기랑 같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변기에서 이제 물을 내릴 때 그 물방울들이 좀 이렇게
이렇게 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는 데가 오염되는 또 거죠. 변기 옆에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변기에서 좀 멀리 떨어지면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집 구조를 보셨나요? 우리 집이 딱 그래요. 변기가 있고 다 그렇지 그 옆에 않나요? 세면대가 있고 맞아요. 그 위에다가 칫솔을 놔두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이걸 내리면 튈 수도 있겠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예. 박지현 씨께서 그쵸. 그 칫솔을 받아오셨어요. 받아왔어요. 바로 그 오염된 칫솔이. 사실 이걸로 우리 입을 막 닦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찝찝해졌어요. 네네, 그쵸. 그러니까. 네, 본론으로 네. 들어와서 우리 오늘 만능 상추 세제 했잖아요. 네. 이 만능 상추 세제 어떻게 소독하냐면요. 네, 네. 이 만능 이게- 상추 세제를 그냥 부어서 부어주세요. 여기에 그냥 담궈만 주시면 됩니다. 아, 여기다 그냥 네, 이 상태로 그냥 담가주시면 돼요. 뭐 한 10분 정도, 10분 네. 정도 담가주시면 네, 여기 네. 있는 아까 그 400 넘었던 그 세균의 수치들 네. 확 내릴 수 있거든요. 예, 저희 이제 생방인데 네. 10분을 둘 수는 없으니까 네. 네. 생방송임을 감안해서 한 5분 한 정도 5분 정도만 얘기하다가 한번 저희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409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다 딱 놔두겠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여러분께 공개해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8시 27분. 네. 네, 7분이고요. 그러니까 한 32분 정도에 제가 얘기하다가 공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요. 네. 언뜻 칫솔의 색깔을 봐서는 여자 제작진의 색깔 칫솔인 것 같은데 네, 한번 저희가 네. 깨끗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이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자면 칫솔은 보통은 한 어느 정도 한 번씩 소독을 해주면 좋을까요? 사실은 진짜 매일 소독하는 게 가장 그러겠죠. 좋다고 볼 수 가장 좋은 있습니다. 겁니다. 그렇게 할수 네, 없잖아요. 그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네.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이제 상추 세제에 한번 이렇게 샤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네. 그리고 또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도 있잖아요. 네.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칫솔질을 자주 하다 네. 보면은 이 칫솔모가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표시를 네. 해줘요. 칫솔모가. 아, 네, 칫솔을 생산하는 회사가 예. 빨리빨리 팔려고 표시를 해놓습니다. 어느 정도 네. 되면은 교체하라라고 거기다 네, 이제 네. 지표가 있어서 네. 그대로 하시면 될 것 네. 같고. 근데 이제 그 눈으로 그냥 육안으로 봤을 네. 때는 칫솔모 자체가 이렇게 벌어져 있기만 한 네. 것 같은데 칫솔모 끝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끝도 전부 다 이렇게 네, 다 맞아요. 벌어져서 다 이제 네. 문제가 생긴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염색 많이 네. 하면 막 머리카락 막 갈라지듯이. 네, 네. 그런 상태가 되니까.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죠? 네, 네. 그리고 근데, 어떤 분들은 네. 또 이 네. 칫솔 세균 없애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쓰는 이유. 맞아요. 전자레인지에 경우 많이 있어요. 네, 네. 물론 이 그래서- 만능 세제도 좋지만 전자레인지 네. 너무 간편하거든요. 네, 그 버튼만 누르면 소독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살균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살균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돼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또 칫솔모를 다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새 그 칫솔 같은 경우에는 네. 아주 이제 끝이 이렇게 보면 살아있는데. 깔끔하거든요. 네. 그런데 전자레인지에 돌리다 보면은 열에 의해서 살짝 변형이 되게 돼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칫솔모 끝이 워낙 미세하다 보니까 이런 열에 의한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로 소독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조금 네, 그 맛이 피해야겠네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저렇게 이제 끝이 좀 변형되거나 하는 네. 경우에 이제 청소할 때는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청소용으로 사용했던 칫솔은 이제 전자레인지에서 소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네. 그러면은 네. 세균을 좀 없애는 것도 좋겠지만 애초에 세균을 안 생기게 하면 예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방법이 맞습니다.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평소에 상추 세제로 이제 자주 이제 세척해 주시고, 하고. 이건 이제 생긴 그리고- 거를 네. 없애는 거고. 네, 네, 예방. 네. 아, 그러니까 변기 이제 주변에 두시지 마시고. 변기 좀 멀리. 그리고 또, 네, 또 변기에서 한 가지 좀 멀리 있는 게 두시고. 그 칫솔 꽂이에다가 꽂아 놓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칫솔 이렇게 뚝뚝뚝 물이 떨어져서 까맣게 물 때 나중에는 네, 이제 네, 곰팡이까지 네. 번지거든요. 아, 그 곰팡이균이 올라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칫솔 아. 꽂이의 상태도 좀 오히려. 자주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진짜 그러네요. 그 꼬지를 속에까지 안 보잖아요. 네. 근데 이 속을 진짜 맞아, 보게 맞아. 되면 미치는 거죠. 청소해 주실 네. 때는요, 그냥 베이킹 소다에다가 아. 그 물에다가 담가 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그냥 베이킹 소다 세제에다가 묻혀가지고 함께 네. 닦아주시면 칫솔 꽂이도 좀 깔끔하게 관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 거의 그런 경우는 없긴 한데 보통 칫솔통에 이렇게 칫솔을 바로 꽂아 놓기는 네, 하는데요. 또 이제 끝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걸어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손잡이가 위로 올라가는 아. 경우에는 또 역시나 이제 손잡이에 있던 세균들이 또 아래로. 내려오면서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머리를 가능하면 머리를 위쪽으로. 위로. 네. 자, 이런 칫솔 관리법까지 네. 아주 세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을까요? 시간을 보내느라. 소독하느라고. 네. 아, 근데 이러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냥 칫솔을 네. 소금물에다가 항상 담가두거나 예, 아니면 맞아. 구강청결제 있죠. 네. 거기다가 그냥 담가서 보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것도 그냥 계속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이건 구강청결제건 계속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서 이것도 또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정 예. 시간 담궜다가 그다음에 건조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건조 바싹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저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칫솔을 2개를 평소에 사용하는 걸 2개를 해서 하나 이제 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베란다처럼 이제 약간 그늘지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갖다 네. 놓게 되면은 예, 예. 교체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네.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자, 저희가 이제 지금 한 4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네. 네. 다음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예. 네. 요거 한번 체크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죠. 뭐. 네. 예. 저한테 한번 넘겨주시면 네.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어느 정도 수치가 만능 나왔을까요? 상추 세제에다가 4분 딱 담궈놨습니다. 4분. 네. 원래 10분 좀 정도 시간이 담궈. 짧아가지고 제가 조금 약간은 네. 조금 네. 불안하긴 합니다.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 네. 예. 그래도 수치가 확 낮아졌길 기대하면서 네. 한번 결과를 기다려보도록 보통 한 하겠습니다. 10분이니까 네. 집에서는 그냥 뭐 아침에 한 다음에 담궈놓고 네. 나중에 점심 먹고 할 때까지 놔두면은 또 그것도 네, 더 좀 훨씬 많이 두셔도 돼요. 네, 괜찮겠죠? 예. 자,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네. 네. 자, 수치가 이제 나올까요? 나올 텐데요. 네. 네. 자, 이제 아까 409였던 수치가 얼마나 떨어졌을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네, 예, 저 로드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요. 아,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으로 하고 넘어가고 있죠. 있을게요. 네, 네, 예, 네. 그거 좀 해주세요. 네. 예. 네. 만능 상추 네. 세제 두 번째 활용법이 있어요. 네. 네, 네. 주부들이 가장 주방에서 살림살이 하다가 골칫거리가 뭐냐면요. 주방 기름때. 아, 그렇죠. 찌든 때. 찌든 기름때거든요. 네. 워낙 기름으로 튀기고 생선 굽고 이러다 보면 네. 뭐 가스레인지뿐만 아니라 네. 어느새 그 주방 후드 보면 또 거기에 찌든 기름때가 엄청 나고요. 네, 뭐 네. 주방 바닥에도 기름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때도 네. 아우. 야. 네, 이 상추 프라이팬, 아우. 세제를 활용해 주시면 어느 될 것 집에나 뭐 기름 쓰고 나면 다 이전 상태일 거예요. 네. 예. 이때 상추 세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네, 네. 근데 기름때를 제거할 때 네, 아주 특급 비법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네. 하나를 추가해 주시면 훨씬 세정 효과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아, 여기는 이제 상추 세제가 끝이 상추세제다가 아니라 네. 특급 비법이 하나 더 있다고 시너지를 하는데요.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게 뭔지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짠! 이게 뭐야? 이게 깍두기인가? 뭐예요? 이제 치킨 혹시 드신 분들 오. 계신가요? 아, 배달 치킨무. 치킨 드시면 네. 절임무 이렇게 항상 나오잖아요. 네. 치킨의 단짝입니다. 네. 절임무. 이거 막 손가락으로 집어먹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네, 남아도 다시 예, 먹을 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또 이제 세제로 활용해 주시면 진짜 자, 어떻게 합니까? 효과가 네. 네. 만드는 방법은요. 일단 절임물을 네. 부어주세요. 아, 자, 일단 저 됐어요, 지금? 아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 이게. 그 사이 로드 저희 조금 되는데 더 살짝 시간이 걸려가지고. 살펴보죠. 네. 저는 그 주방의 기름때, 프라이팬 기름때를 제거하는 방법 네.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절임무와 아까 우리 계속 만들었던 만능 절임무에다가. 상추 예. 세제를 섞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굉장히 찌들었던 예. 절임무에는 이 약간 그 시큼한 그런 것도 물도 있는데 네, 그거까지 다 냄새도 그냥 나죠. 넣어서 네, 이게 네. 무까지도 세정 효과가 같이 있거든요. 아. 이 무의 오돌토돌한 면이 약간 네. 연마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요. 네. 훨씬 그 세정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무도 써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모두 살짝 써줄게요. 예. 그런 식으로. 일단 이거 물로 이렇게 네네네. 닦은 다음에 물을 얹어. 네네, 물을 물을 씻으셔도 넣어가지고. 되고요. 요거를 뭐 이렇게 아. 살짝 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야. 네. 이 기름때가 이게 과연 닦일까 싶은데 보통은 이제 이런 기름때는 진짜 그 주방 세제를 잔뜩 붓고 맞아요. 그래도 해야지, 남는 경우가 예, 있어요. 해야지 사실은 되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요? 좀 안심이 된다고 할까요? 네. 예, 잘 닦였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지금 전혀 네. 주방 세제를 쓰지 않고 오늘 만든 상추 세제만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절임물을 네. 활용을 네. 했는데요. 요게 아무래도 기름때다 보니까요. 네. 일단 없애는데 효과가 있고요. 네네네. 네. 저는 이 프라이팬 닦고 있을게요. 네. 네. 자, 지금 됐어요? 그동안에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이제 네. 로딩이 끝났습니다. 네. 예. 자, 이거 뭐 기름때 곽지연 씨께서 닦는 동안에 아까 네. 409였던 수치가 얼마나 떨어지냐 확인해 네. 볼게요. 2초, 자. 1초, 짠! 35. 와! 35. 거의 뭐 네. 10% 정도밖에 네. 안 남았네요. 네.
야, 이게 지금 아주 안전한 4분이었으니까. 수치입니다. 네. 4분이었으니까 이 정도 됐지 만약에 좀 더 오래 있었다고 하면 거의 0 네, 제로에 가까이로 가지 가까이, 않았을까. 네, 갑니다. 네. 예, 이 정도면 안심할 수 있는 수치인 거죠. 그럼요. 네. 아예 뭐 0인 거는 거의 중요합니다. 없을 테니까. 네, 아예 이제 아주 잘 이제 세척을 하고 나면은 네. 제로에 가까운 수치까지 가긴 하는데요. 네. 네. 오늘 조금 더 많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만능 상추 세제가 실제로도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거 네. 제가 네. 보여드렸고요. 예, 자 그동안에 네. 곽지연 씨께서 열심히 야. 프라이팬의 기름때를 제거하셨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여기에 네. 주방 세제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탁자기에 전혀 없죠. 없습니다. 네. 그냥 아까 만든 만능 상추 세제하고 절임무. 절임무만 가지고 좀 닦았는데 야. 이거 보세요. 깔끔해졌습니다. 예, 깔끔해졌어요. 예. 아까 거랑 신기하죠? 비교를 하고 싶어요. 네. 네, 이렇게 깔끔해졌어요. 근데 네. 저는 신기한 게 절임 무를 넣는 게 참 신기해요. 네, 네, 네. 네. 일단 무가 워낙에 섬유소가 풍부하잖아요. 네. 이 섬유소가 천연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네. 가지 오염물을 잘 흡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절임무 국물도 이제 활용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새콤달콤하죠. 맞아요. 근데 이 새콤이 바로 이제 산성 성분이기 때문에 아. 또 여러 가지 오염물을 잘 녹여낼 수가 있고 예. 달콤의 이 당분도 또 오염물을 잘 흡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둘 다. 정말 이 무셀 틈 없이 방어를 하는 거죠. 제대로 예. 그냥 샥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절임물을 좀 활용하셔라. 실제로 제가 아는 형은 삼겹살집을 하는데 그 후라이팬에다 삼겹살을 굽잖아요. 네. 네. 그럼 거기다가 그 나머지를 닦아낼 때 물을 큼지막하게 사각형으로 썰어가지고 나무젓가락에 꽂아서 그걸로 기름때를 닦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아이디어다. 제가 그런 야. 얘기했거든요. 네. 이유가 다 있었네요. 네. 예. 야, 그러면 기름진 곳은 어디든지 좀 활용을 그러니까. 더 할 수 그쵸. 있을까요? 예. 뭐 집에 전자레인지 속도 마찬가지고 오븐 안에도 기름때 잔뜩 껴있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네. 주방에서 활용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욕실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욕실 뭐 세면대나 욕조 네. 같은데 물때 많이 껴있거든요. 네. 물때를 제거하는데도 이 만능 생추 세제를 사용하시면 아마 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어디에다가 활용해 볼까요? 네, 다음 활용법은 우리 운동화 신다 보면 흰색 운동화인데 굉장히 금방 더러워집니다. 특히 네. 황변된 거, 이렇게 그렇죠. 누렇게 황변된 마음 거는 아프죠. 정말 이거는 세탁하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제작진은 참 다양한 소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다 이게 활용하고 있는 소품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네, 이때도 만능 상추 세제 활용하시면 되는데 네. 여기다 또 플러스 무언가가 있어요? 하나 더 들어갑니다. 신발에는 이것도 네. 추가해라. 네. 공개합니다. 어떤 비법이죠? 무엇이냐면요, 이게 하얀색 바로 분말인데요? 집에서 많이 살림하실 때 쓰실 거예요. 베이킹 소다의 친구, 과탄산 소다예요. 아. 우리 뭐 빨래 끝 할 때 이제 표백제 있죠. 맞아요. 이 표백제의 성분이 과탄산 소다, 이 산소계 표백제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과탄산 소다와 또 맞는 상추 세제를 활용해서 네. 운동화를 한번 깨끗하게 세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운동화가 지저분하다는 거 아까 확인하셨죠? 네네, 예. 그래요. 자, 물이 좀 준비가 돼 있고. 네네. 네. 과탄산 소다를 사용하실 때는요. 네. 이게 과탄산 소다인데요. 네. 그냥 넣으시면 잘 네. 녹지 않아요. 아, 녹여서? 네. 좀 약간 미지근한 물에다 녹여야 미지근. 되겠네요. 이게 만져보시면 약간 따뜻한 물이에요. 이런 물에다가 녹여주시면 그러네요. 훨씬 미지근한 물에다가 네. 과탄산 소다를 녹여요. 네, 미리. 녹여주세요. 네, 미리 녹이고 네. 해드릴게요. 이렇게. 산소계 표백제는 저는 사실 좀 넉넉히 사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뭐 좀 넉넉히 사용해도 효과를 네. 잘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1대1 비율로 네. 여기다가 만능 상추 세제도 함께 아, 섞어주세요. 1대1로. 1대1의 비율. 녹인 네, 물과 네. 그죠? 상추 섞어주시고요. 세제가 1대1로. 네, 여기다가 그냥 네. 이렇게만 사용하실 수는 없으니까요. 네. 네. 물에다가 또 함께 섞어주세요. 물을 이제 적당량 해가지고. 네네. 해서 약간 미지근 물이면 더 좋고요. 부으면서 이렇게. 네네. 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근데 보시면 예. 이제 우리 운동화 신다 보면 예. 얼룩이 있잖아요. 예, 얼룩이. 예, 예. 그냥 이렇게 담가주세요. 네. 요런 얼룩. 요게 네. 바로 무슨 얼룩이냐면 네. 초콜릿 떨어지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많이 먹다 보면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신발 얼룩도 그렇지만 옷 얼룩 지우는데도 효과가 있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 또 특급 비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그게 무엇이냐면요. 네. 요거예요. 요 가루. 뭐예요?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설탕입니다. 아. 우리 주방에 설탕 다 있죠? 아까 예. 저 최 박사님께서 네. 단 성분이 네. 또 얼룩을 제거한다 이런 얘기 하셨으니까 네, 아마 네. 그거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설탕을 가지고 네, 여기다가 설탕을 가지고 아까 진짜 치즈- 다 천연세제네. 오, 그쵸. 자, 그 물에다가 적신 다음에
설탕을 가지고 닦아주세요. 골고루 좀 예. 주시고 설탕. 좀 담궈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간이 네, 없으니까 맞아요. 지금 바로바로 네. 보여드리는데. 네, 원래는 담궈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근데 이 천연세제도 유통기한은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 아, 근데 상추 이른바 술을 담근 셈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담금주인 셈이라서 한 이제 보통 30%에서 40% 정도 에탄올 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한 10년 정도 두셔도 크게 이제 네, 문제는 없습니다. 잘 밀폐만 해놓으시면은. 네. 예. 그래서 상추 세제의 경우에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네. 요거 좀 담궈 놓기도 하고 해야 되는 시간들을 좀 저희가 뺐습니다. 하지만 네, 이게 네. 효과가 확실히 있다. 네. 라고 이제 인정이 되는 네, 더구나 만능 지금- 상추 세제이니만큼 이렇게 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계속 닦고 계신데 깨끗해지는 모습이 보이네요. 예쁘잖아요. 많이 네. 빠졌습니다. 얼른 네. 한번 활용을 해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구나 초콜릿 같은 것처럼 네. 기름기가 있는 경우에는 네. 이런 네. 이제 상추 세제를 활용하시면 더 좋은데 네. 문제는 뭐냐하면 이제 설탕이나 이제 이런 그 음식물을 이용해서 네. 닦게 되면은 이제 워낙에 이제 친환경적이라서 그 네. 좋은 면은 있지만 네. 문제는 또 이제 잔여물이 남을 경우에는 네. 세균이나 곰팡이 증식 원인이 될 수가 깨끗하게 있으니까 세척해야겠네. 깨끗하게 헹군 거. 주의사항까지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선선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코스모스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네. 계절이 변할 때는요, 인테리어도 한번 바꿔보고 싶고 살림도 좀 색다르게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을맞이 살림 장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알뜰하게 마련하는 살림 장만 비법 확인하시죠.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어느덧 선선한 가을이 돌아왔는데요. 시원해진 날씨처럼 변신하고픈 우리 집 인테리어부터 온 가족의 발이 되어주는 자동차까지 가을맞이 똑소리 나는 살림 장만법 지금 공개합니다. 날씨가 바뀌면 인테리어도 바꾸고 싶은 게 주부의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비용 때문에 망설였다면 이 주부를 주목하세요. 네, 이번에 새로 장만한 침대예요. 베테랑 주부 강도경 씨는 평소 집안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가구들도 참 예쁘죠? 제가 워낙 앤틱을 좋아하다 보니까 앤틱으로 이번에 좀 바꿔봤는데 집안이 좀 화사해지고 되게 밝아진 기분이에요. 사랑스러운 딸을 위한 침대와 남편의 공간인 서재방의 책상과 책장도 직접 골랐다고 합니다. 거실이랑 주방은 요즘 유행하는 모던 스타일로 꾸며봤는데 소파는 지금 샤무드 소파고요. 탁자랑 거실장이랑 식탁은 모던 스타일의 대리석으로 꾸며봤어요. 모두 새로 장만한 가구라는데요. 비용 부담이 꽤 되셨겠어요. 10가지 정도 가구를 바꿨는데요. 한 4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400만 원대라고요? 본래라면 약 1,500만 원대의 가격.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네, 여기 지금 스크래치가 보이죠? 저렴한 가격의 비밀은 아주 작은 이 흠집. 소파의 뒷면에도 찍힌 흔적이 보이는데요. 어머머, 이게 이유라고요? 네, 이런 스크래치 난 상품을 리퍼브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품을 정상가보다 한 80% 정도 싸게 살 수 있어요. 살림 고수의 비밀은 리퍼브 제품. 그녀의 비법을 따라 부산의 한 가구 전문 매장을 찾았는데요. 와, 소파에 침대에 없는 게 없죠.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동 소파도 있었는데요. 가격이 한 270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격은 99만 원입니다. 인터넷 가격이 176만 원인데 지금 저희는 59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리퍼브 제품. 그런데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하나요? 단순한 변심으로 인해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할인율이 한 40에서 60% 정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은 제품 같은 경우에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 80% 가까이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소 40%에서 최대 80%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리퍼브 가구. 그야말로 알뜰 구매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용에는 아무 문제 없나요? 지금 이런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쓰는데 아무 문제 없게끔 그렇게 해서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때문에 요즘 주부들에게 인기라는데요.
앉아도 보고 만져도 보고 직접 확인해보니 어떠세요? 소품 매장 이런 데 오면은 두 가지 구매를 하면서 금액대는 하나 정도의 구매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만족스럽고. 이렇게 올해 가을맞이 인테리어도 완료! 저렴한 가격에 좋은 침대를 산 것 같아서 정말 만족합니다. 오래 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자동차 등록 대수 약 2,200만 대. 그 수만큼이나 구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지난해 거래된 중고차만 해도 약 373만 대. 이들이 중고차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중고차 마니아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신차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어서 중고차 할부를 통해서 목돈을 들이지 않고 좀 부담 없이 이렇게 구입할 수 있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첫 구매 당시 김현철 씨도 걱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차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차량 상태라든가 이게 허위 매물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소비자들을 울리는 중고차 허위 매물. 그렇다면 허위 매물을 피하는 똑소리 나는 중고차 구매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그 첫 번째, 인터넷 속 싼 가격에 속지 마라. 소비자 심리를 이용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일부 허위 매물들. 이 상품들은 찾아가서 이제 차량이 어디 있냐 물어보면 차량이 팔렸다, 아니면 이 차량에 결함이 있다 해가지고 더 높은 가격의 차량으로 유도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겠죠. 이런 허위 매물을 피하기 위해선 원하는 차량의 시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뭐 연식이라든가 이제 그 차량의 사고 이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세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차량의 사고 이력을 알아보고 정확한 가격을 시세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죠. 차량 시세는 자동차 365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컬러로 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 사진을 확인 후 매장 방문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똑소리 나는 중고차 구매법 두 번째. 차량 외관 확인은 물론 시험 운전을 통해 핸들의 떨림, 차체 쏠림 유무, 소음 상태를 확인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 거기에 잊지 말고 성능 점검 기록부를 요청해 꼭 해당 차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사고 이력은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 히스토리 사이트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중고차 구매법 그 마지막, 관인계약서 확인. 그런데 관인계약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관인계약서는 매매업체 대표자의 이름, 직인, 판매자의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정식 관인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오늘도 꼼꼼하게 확인해 똑소리 나게 구매 성공! 신차는 이렇게 좀 가격이 부담이 됐는데요. 오늘 저렴하게 좋은 중고차를 사서 기분이 좋습니다.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우리 집 알짜배기 살림 정보 꼭 잊지 마세요. 합리적으로 중고차 사는 방법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특히나 이 시기가 짧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좋은 시기에 집에 하나 있기에는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 어딘가 가고 싶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가족들과 함께 추억도 쌓고 힐링까지 할 수 있는 특별한 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선선한 바람과 파란 하늘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가을. 집에만 있을 수 없겠죠? 어디 이렇게 즐겁게 가세요? 저희 날씨도 좋고 그래가지고 오늘 조카들 데리고 지금 나들이 나왔어요, 지금. 여긴 강 아닌가요? 물놀이를 하러 온 건 아닐 테고 여기가 어디죠? 여긴 뭐 하는 데예요? 여기 낚시터예요. 가족끼리 낚시터를 왔다고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낚싯대가 가득! 요즘에는 이렇게 가족과 함께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아이들도 낚시 체험을 할 수 있어 가을 나들이로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미끼 먹으라, 미끼 먹으라, 미끼 먹으라, 미끼 먹으라.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던 그때.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8살 인생 최초로 낚시에 성공했습니다. 사진! 왜 이렇게 힘세? 할아버지 손주가 왔다니까.
꼬마 강태공이 잡은 물고기는 바로 잉어. 잘 가라. 아직 작은 물고기라 다시 놓아지기로 했다네요. 오늘 뭐 붕어도 잡고 잉어도 잡고 했거든요. 이렇게 가족들이랑 와서 뭐 웃고 떠들고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뭐 손맛도 보고 그냥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도 잡을 수 있을 만큼 누구나 손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잉어, 메기, 향어 등 다양한 물고기가 있다고요. 짜릿했어요. 이 맛에 해요. 힐링도 하고 또 음식도 이렇게 조리해서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여성 가족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내주 문화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남자들의 취미라고만 생각했던 낚시. 하지만 지금은 낚시터를 찾는 여자들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화장실, 그다음에 수도, 분위기도 좋지만 방가루가 잘 돼 있다는 거. 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노후화된 낚시터 이미지는 이제 그만. 깨끗하고 안락한 낚시터 환경에 남녀노소 모두 신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다는데요. 짜릿한 손맛과 함께 힐링도 되고 찾아오는 보람도 있겠죠. 처음에 딱 잡으니까 고기에 이제 손맛이 딱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즐기게 된 게 지금 이제 우리 아씨하고 같이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말 끝나기가 무섭게 낚시 성공. 민망한 나머지 웃기만 하는 남편. 조금 더 분발하셔야겠어요. 제일 좋은 점에는 싸울 때 돼도 여기서 풀어지게 되고 공간 안에 같이 있다라는 게 이제 그게 또 좋고. 마음도 편해지고 가족들끼리 화목도 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어 기쁨이 2배. 여러분도 가족들과 함께 낚시나들이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가족들과 가기 좋은 두 번째 장소를 찾아 천안으로 향했는데요. 갑자기 등장한 수상한 차들. 다들 심상치 않은데 어디 가세요? 추석이 돼서 벌초하고 가족끼리 식사하려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인 대가족. 입맛도 취향도 다 다를 텐데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밑반찬 종류가 정말 많네요. 하나같이 맛있어 보이는 반찬들. 하지만 메인 메뉴는 따로 있다고요? 메인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찬란한 비주얼을 뽐내는 메인 메뉴의 정체는? 저희 집 메인 메뉴는요, 옛날식 소불고기예요. 없던 입맛도 돌아오게 한다는 소불고기 정식이 바로 메인 메뉴. 연한 고기와 각종 채소가 어우러진 옛날식 소불고기는 입안 가득 행복을 몰고 온다고요.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데 맛이 어때요? 먹으니까 저 옛날에 먹던 그 맛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되게 집밥 같고요. 그다음에 가성비 대비 되게 음식이 가짓수도 많고 맛도 맛있고. 네. 옛날식 소불고기의 핵심은 바로 양념.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에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한다네요. 가족들 입맛을 한 번에 사로잡은 소불고기의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주방으로 가보았습니다. 이제 소불고기만의 비법이 따로 있어요? 별다른 건 없고요. 바로 이거요. 이 초록색 잎이 비법이라고요? 이게 뭔데요? 이거요? 녹찬잎. 소불고기의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육수. 무, 다시마 등 천연 재료를 이용해 육수를 내는데요. 이때 찻잎을 빼먹지 않고 넣는다고 합니다. 혹시 찻잎을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걸 쓰는 이유가 잡냄새를 잡아줘요. 부드럽게 해주고요.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양념. 방법을 알면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데요. 레시피 순서에 따라 맛이 좌우된다고요? 일단은 야채하고 사과 종류 그런 거를 같이 일단 갈아주고 그런 다음에 양념을 넣어서 갈아줘야 이 음식에 이제 어우러지는 거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있어요. 핏물을 뺀 소고기에 정성스럽게 만든 양념을 재워주면 끝! 이제 숙성시키기만 하면 된대요. 재운 다음에요. 24시간 동안 냉장고에 숙성하시면 돼요. 하루 동안 잘 숙성된 불고기에 각종 채소와 당면을 넣고 육수까지 부어주면
그 옛날 어머니가 해주시던 추억의 불고기가 탄생한다고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으니 맛이 2배, 기쁨도 2배. 저도 먹고 싶네요. 가지수도 많고, 그러니까 좋고 맛있어요. 반찬도 좋지만은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먹으니까 다 좋아요. 여러분도 가족들과 함께 추억도 쌓고 입맛도 살릴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굿모닝 차차차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지환 산업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곧 추석입니다. 명절에 이제 운전하고 내려가신 분들 많을 텐데 가다 보면 뭐 길도 엄청 막히지만 교통사고가 그때 맞아요. 이렇게 많이 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통계부터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에 총 14,40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야. 그리고 사망자만 346명이었는데요. 이 추석 전후의 교통사고 추이를 살펴보면 이 연휴 시작 전날에 하루 평균 교통사고가 802건으로 가장 높았고요. 네. 이 평소보다 31%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만 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차량 점검이 필수겠죠.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 최소 2, 3일 전에는 차량을 점검하시는 것이 아주 좋은데요. 네. 어떤 것을 점검해야 하는지 제가 오늘 한번 판넬로 준비해봤습니다. 예, 3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필요하죠. 네.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정말 상상하기도 되게 끔찍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공기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우선은 차량 문 안쪽이라든지 연료 뚜껑 안쪽 그리고 차량 매뉴얼 등에 이 타이어 공기압이 어떤 게 적정한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앞바퀴인지 뒷바퀴인지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에 따라서도 이 타이어 공기압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해서 적정 공기압을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타이어 공기압이 낮거나 높으면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타이어 공기압이 높은 경우인데요. 네. 높으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러겠죠. 네, 이렇게 부푼 타이어 모양 때문에 중앙에만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접지면에 닿는 힘이 골고루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규칙한 마모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공기압이 낮은 경우인데요. 심하게 낮은 경우. 네, 공기압이 낮아지면 반대로 접지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트레드 양쪽 가장자리에 힘을 받게 돼서 또다시 타이어 각 부위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자칫하면 고속 주행 시에 열을 받아서 찌그러지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일어나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너무 낮으면 휠이 닿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네.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타이어 마모도 체크도 있어요. 네, 이건 뭔가요? 저 쉽게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신발을 좀 생각해 굽이 닳거나 굽이 평평해지면 많이 미끄러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타이어도 마모가 심해지면 이 접지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 경우에 차를 달릴 때는 쉽게 미끄러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급주행할 때는 이 마모된 쪽으로 방향 이렇게 좀 쏠림 현상이 발생해서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라도 오기라도 하면 훨씬 더 위험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비나 눈이 와서 이 젖은路面을 달리게 되면 이 수막 현상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 수막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접지력을 잃게 되고 이 브레이크나 핸들 조작이 어려워져서 더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마모도 체크는 예전에 동전 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100원짜리 동전 하나로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영상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 타이어에 파져 있는 홈에 이 100원짜리 동전을 끼우면 이 이순신 장군의 감투가 거의 보이는 경우에는 이 마모 상태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때는 더 이상 타이어 교체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다음 동전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네, 이 타이어 자체 모양을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타이어 트레드 홈 속에 보면 마모 한계 표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모 한계 표시선을 보시고 쉽게 확인을 또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나오네요. 네. 이 마모 한계 표시에 가깝게 닿았는지를 확인하면 어느 정도 마모가 됐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모 한계선은 1.6mm 정도인데요. 이 새 타이어는 보통 보시는 것처럼 마모 한계선보다 높게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마모 한계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정도가 되면 마모된 타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예, 어떤 걸 또 체크해야 될까요? 네. 판넬 한번 먼저 뜯어볼까요? 네. 자, 두 번째는 엔진 오일. 이것도 필요하죠. 점검. 네, 정말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엔진 오일은 아무래도 엔진의 윤활과 청정 기능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가 보닛을 열고 이 엔진 오일 막대를 뽑은 다음에 이 깨끗한 천으로 닦았을 때
검은 오일이 묻어나오기 시작하면 엔진 오일을 교체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검 막대를 이제 뽑아보시면 위쪽에는 full을 뜻하는 F가 적혀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low를 뜻하는 L 두 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이 L에 가깝거나 L 밑쪽으로 오일이 묻어 있다면 이 엔진 오일을 바로 교체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진 오일의 양, 그다음에 색깔 이런 게 중요하네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차를 장거리 운행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고향 가기 전 차량 점검. 세 번째는 배터리 전압 상태 확인이네요. 배터리는 사실 우리가 체크하기 쉽지 않은데. 네, 쉽지가 않은데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저희가 차량 보닛을 열면 배터리 상태 표시창이 가운데 있거나 혹은 이 트렁크 뒤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배터리를 잘 살펴보면 이 표면 상단에 투명 플라스틱이 하나 있습니다. 이 투명 플라스틱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초록불이 들어와 있으면 안전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검은불일 경우에는 교환 시기가 다가왔다 볼 수 있고 흰색이면 즉시 교환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 배터리 같은 경우 수명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되고 이 주행 거리가 5만 킬로미터마다 교환을 주는 것이 좋은데요. 꼭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차가 달릴 때보다 멈췄을 때 라이트가 어두워지거나 이 배터리가 자주 방전될 때는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전력 소모량이 커지게 되잖아요. 이 경우에도 방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을 앞뒀을 때는 더욱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석 고향 가기 전 차량 점검 3가지 기본적인 거거든요. 잘 체크해 주시고. 요거 외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뭐가 있을까요? 뭘 더 점검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요즘에 차량에 블랙박스 많이 설치하시잖아요. 이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 등 확인을 하시고 포맷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중요한 꿀팁 정보. 기본인데 잘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에는 꼭 한번 점검해 보셔서 교통사고가 안 나게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 각지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굿모닝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먼저 경상남도 울산 소식입니다. 울산에서는 제35회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내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418명이 참가해 패션 디자인과 네일 아트,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40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의 인사말 직접 들어보시죠.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는 전국의 기능 장애인 분들이 모여서 경합을 하는 그런 1년에 한 번 치르는 행사입니다. 네, 다음은 서울 소식입니다. 2018 추석 농수특산물 서울장터가 서울광장과 태평로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전국 8도의 명품 농수특산물과 특색 있는 문화 행사가 어우러지는 서울장터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장터에서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특산물들을 시중가 대비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전통주 시연과 전통주 체험, 농산물 경매 이벤트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 네트워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9월 13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